안녕하십니까. 충남대학교 병원 정형외과의 김용모입니다. 저는 오늘 PCL 리컨스트럭션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PCL의 아나토미는 보통 40mm 정도의 길이이고 크로스 섹셔널 에어리어는 한 11mm 자승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라지하고 스트롱한 안테로 라테럴 번들과 포스트럴 미디얼 번들로 이루어져 있죠. 피모럴 어태치먼트는 대개 12시에서 4시 사이의 인터콜달 노치의 메디얼 월에 어태치하고요. TBR 사이드에서 안테로 라테럴 번들은 슈페로 라테럴 포션에, 그리고 포스트럴 미디얼 밴들은 인페리어 미디얼 포션, 즉 이 부위가 피모럴 파셋이라고 하는 해부학적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 부위에 되겠습니다. 또한 안테로 메니스코 피모럴 리가멘트 두 가지가 같이 있죠.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최소한 한 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가 95% 이상이고 약 두 개 모두 가지는 경우는 6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스미겔스키가 2017년에 그 새로운 또 아나토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PCL 자체를 많은 스몰 파이버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퍼레이트드 밴드를 이룰 수 없더라. 그리고 위쪽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한 플랫한 모양을 가지고 있고, 메디얼 메니스커스 레벨에서는 C-쉐입의 하프문 쉐입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접어져 있는 트위스티드 리본 형식의 ACL 모양이다라고 PCL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PCL 리컨스트럭션 할 때 뭐 12시 방향, 11시 방향 이렇게 말하는 크랙 패스 메소드를 많이 쓰는데, 이게 좀 이 푸어한 어큐러시와 리프로듀서비리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새로운 서지컬 랜드마크를 가지는 스트럭처럴 그 가이드라인을 새로 만들자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라프라드 계열의 그룹에서 논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트로클리어 포인트라고, 트로클리어 노치에서부터 미디얼 사이드로 어브럽트하게 보이는 이 변하는 이 트로클리어 포인트, 그리고 메디얼 콘다일의 most distal 포션에 있는 메디얼 아치 포인트, 그리고 아티큘라 카티지의 포스테리어 엔드인 포스테리어 포인트, 그리고 안테로 라테럴 번들과 포스테리어 메디얼 번들 둘 사이에 있는 바이퍼케티드 프라미넌스에 대해서 디스크립션을 하였고, 이 세 개의 구조물, 즉 트로클리어 포인트와 메디얼 아치 포인트, 그리고 바이퍼케티드 프라미넌스, 이 세 개가 이루는 트리앵귤러 포션에 PCL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안테로 라테럴 번들의 피모럴 어태치먼트가 있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TBR 사이드에서는 번들 리치라고 하는 트랜스버스한 호리존탈한 리치가 보니 프라미넌스가 형성이 되겠고, 바로 위쪽에 메디얼 메니스커스 포스테리온의 루트 어태치먼트 하는 곳에 임페로 라타랄 포션으로 샤이니 화이트 파이프 포인트가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PCL의 저스트 디스탈과 캡슐 사이에 샴페인 그레스 드롭 오피어너스라고 하는 드롭 위치인 이 부위에 대해서 기술을 하였습니다. 라테랄 카트리지 포인트나 메디얼 글루브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이러한 모양으로 PCL 리컨스트럭션을 할 때 위치를 잡는 게 좋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단점은 저희가 보통 요즘은 이 PCL을 렘넌트 프리저베이션 한 상태에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이 아나토미는 모든 PCL을 다 데브리멍에서 리무브를 하고 나서 보는 거기 때문에 수술적 랜드마크로 사용하는 데는 약간의 한계가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서머리하면 피모럴 사이드는 바이퍼케이션 프라미넌스에서부터 호리존탈한 보니 프라미넌스가 형성되겠고, 여기에 의해서 안테로 라테럴 번들과 포스트럴 미디얼 번들이 구분될 수 있겠고, TBR 사이드에서는 이런 번들 리치라고 하는 호리존탈한 보니 프라미넌스가 있어서 안테로 밴들 번들과 안테로 라테럴 번들과 포스테로 미디얼 번들을 세퍼레이션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대개 이러한 PCL은 바이오메카니컬 스터디에서도 좀 내용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부터 이 두 가지 번들 모두 다 아이소메트릭 포인트는 없다라고 되어 있고, 클래식하게는 이 두 개의 번들이 서로 펑셔널하게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안테로라테랄 번들은 일단 플렉션에서, 그리고 포스트럴 미디얼 번들은 익스텐전에서 작용하지 않느냐라고 했고, 두 가지가 레시피로컬 패션으로서는 인비보에서 작동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바이오메카니컬 스터디에서는 이게 좀 더 시너지가고 코도미넌트한 릴레이션십이
흔히 보여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서 이 두 개가 서로 완전히 분리된 것보다는 서로 상호적으로 도움을 주는 구조물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안테로와 라테랄 번들은 전체 플렉션하는 동안 포스테리어 트랜스레이션의 메이저 리스트레인트로 작용하고 있고 그리고 포스테리어 미디얼 번들은 풀 익스텐전에서 포스테리어 디스플레이스먼트 하는데 어느 정도 작동을 하면서 90도 이상의 플렉션에서는 인터널 로테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하는 세컨더리 레스트레인트로 작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논문을 보시면 보시다시피 안테로 라테랄 번들이나 포스테리어 미디얼 번들을 하나만 섹션했을 때는 이렇게 포스테리어 트랜스레이션이 증가하지 않지만 두 개를 모두 다 섹션했을 때 포스테리어 트랜스레이션이 확 증가하는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컴플리트하게 PCL만을 딱 잘라내고 그리고 포스테리어 쪽으로 이렇게 디스플레이스하는 포스를 주었을 때 대개 한 20mm, 12mm 이하의 시그니피컨트한 포스테리어 트랜스레이션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CL은 포스테리어 티비얼 트랜스레이션의 프라이머리 레스트레인트이고 컴플리트하게 PCL 럽처가 아이솔레이션 돼서 나타났을 경우에 12mm 이하의 포스테리어 트랜스레이션이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생각하는 것보다도 좀 더 로테이셔널 스테빌리티가 중요한 구조물이어서 최근에는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인터널 로테이션에도 작동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논문들에서 보면 익스터널 로테이션에 대한 내용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들이 되게 PCL을 잘라내고 인터널 로테이션 상태 또는 익스터널 로테이션 상태에서 힘을 가했을 때 양쪽 방향으로 다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PCL 되게 놓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ACL에 비해서 보통 한 10배에서 20배 정도 이렇게 발생률이 낮은 걸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대개의 경우에 PCL 럽처만 있는 경우에 심톰 사인이 없는 경우가 많고 또 베이브한 경우가 많아서 처음에 손상받고 나서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확실한 포스테리어 PCL 럽처의 트루 인스턴스는 아직까지 잘 모르지 않느냐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PCL의 진단은 일반적으로 에큐트 PCL에서는 MRI가 퍼스트 초이스이고 거의 스페시피티 센서티비티가 100%입니다. 이렇게 페모럴 어태치먼트 테어, 미드 서브선스 테어나 티비얼 쪽에 어버이전 프랙처도 거의 확실하게 보이죠. 그렇지만 크로닉 PCL 테어는 PCL 자체가 인트라아티큘러 로케이티드 익스트라 사이노비얼 티슈이기 때문에 힐링 포텐셜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크로닉한 경우에는 잘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따라서 이 동반되어 있는 리가멘트, 다른 리가멘트나 미니스커스나 카트리지 인저리를 이벨루에이션 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런 경우에 크로닉에서는 스트레스 엑스레이를 찍어서 레지듀얼 렉스티를 측정하는 게 포스테리 인주리의 퍼스트 초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드 서브선트 테어가 있는 환자들 6주 동안 롱레그 퀘스트하고 어느 정도 ROM 엑서사이즈를 시켰을 때 이렇게 잘 힐링되는 모습들 보는 경우 많이 보실 겁니다. 이러한 스트레스 엑스레이 굉장히 중요하고 한데 정확하게 체킹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린시플은 항상 양쪽 무릎을 같이 체크해야 되고요. 니 조인트 90도 플렉션에서 검사를 해야 되고 포스테리어 디렉션 포스는 보통 IKDC에서 134N이나 150N의 힘을 가해야 되며 TBR 튜버클 포인트에서 포스테리어 쪽으로 힘을 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메디얼 플라토에 대해서 텐젠셜 라인을 긋고 메디얼 피모콘달과 라타라 피모콘달의 미드 포션에서 이 텐젠셜 라인에 대한 90도 수직인 선을 긋고 티비아도 양쪽 메디얼과 라타랄 사이의 미드 포션에서 그은 후 이 사이에 있는 스페이스, 인터페이스를 측정하는 것이 정확한 방법이라는 거 꼭 숙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PCL 테어에 대해서 여러 논문들에서 보통 한 7mm까지는 파셜 테어이다. 그리고 8에서 10mm 이상 사이드 디퍼런스가 있는 경우 컴플리트 PCL 럽처이다. 12mm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컴플리트 PCL 럽처와 함께 PLC 또는 PMC의 인저리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서도 1997년에 8mm 이상의 포스테리어 디스플레이스먼트, 8mm가 아마 파셜과 컴플리트의 중요한 사이 포인트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슐즈 같은
같은 경우에 이제 PCL은 힐링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힐링이 잘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크로닉에서는 PCL 테어보다는 PCL insufficiency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경우에는 9mm에서 10mm, 12mm까지 포스테리어 디스플레이스 되는 경우는 컴플리트 PCL 럽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mm라고 되어 있지만 8mm, 9mm 아직까지도 좀 디베이터블한 것 같고 대개 논문에서는 8mm 이상이면 컴플리트 럽처로 요즘은 말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컨트롤 아타랄리와 사이드 사이드 디페런스를 체크해 봤을 때 노멀 렉스티가 보통 4mm까지는 정상 범주이다라고 하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어떤 논문에서는 5mm도 얘기하고 있고요. IKDC에서는 3mm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3, 4, 5mm 사이의 사이드 사이드 디퍼런스는 양쪽에서 뭐 차이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파셜 럽처라고 하는 거는 0에서 7mm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약 4에서 5mm에서부터 7mm까지의 사이드 사이드 디퍼런스는 파셜 럽처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PCL 인절에서 가장 힘든 게 대개의 경우에 아이솔레이티드 PCL 럽처이냐 컴바인드 PCL 럽처이냐를 구별하는 겁니다. 근데 아이솔레이티드 경우는 굉장히 레어하다. 그래서 한 18% 정도에서는 아이솔레이티드 PCL 테어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솔레이티드 PCL 럽처 같은 경우에는 컨저버티브 트리트먼트를 해도 페이버럴 리절트가 2년 정도에서 5년 정도에서도 확인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요. 대개의 경우에 한 95%까지는 다른 논문에서는 PCL과 콘커멘트 인저리가 같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리절트 자체가 별로 좋지 않고 OA 프로그레션을 잘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솔레이티드 PCL인지 컴바인드 PCL 럽처인지를 구별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상당히 구별하는데 또 어려움이 있고 컨퓨징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레이드 3 PCL 테어 같은 경우에 초기에 잘 컨저버티브 트리트먼트에서 힐링 포텐셜이 좋아서 잘 힐링이 된다고 한다면 팔로업에서 굿 리절트를 보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는 슬라이드와 같이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PCL 럽처가 컨저버티브 트리트먼트를 똑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잘 힐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펑셔널이나 클리니컬 아웃컴이 떨어지고 나중에 OA가 프로그레션을 잘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뭐 14년 지났더니 40% 정도에서 OA가 진행되더라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환자 똑같이 6주 롱렉 캐스트하고 ROM 엑서사이즈 시킨 후 MRI 찍었는데 이렇게 6개월 후에 힐링 전혀 되지 않고 렉스티도 증가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39세이고요. 떨어지면서 다쳤습니다. 그래서 PCL의 미디 서브스턴스 테어이고 다쳤을 때 초기에 보면 이렇게 포스테리어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3개월 지나고 나서 MRI 찍었더니 힐링도 잘 돼 있습니다. 근데 6개월 스트레스 엑스레이를 보면 이렇게 10mm 이상의 포스테리어 디스플레이스먼트가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PCL 럽처가 있다고 할 때 어느 한순간 뭐 3개월이나 6개월 때 한순간 딱 봐서 이 환자의 포스테리어 인스테빌리티를 보고 이게 뭐 좋아졌다 나빠졌다 표현하는 것보다는 컨티규어스하게 계속적으로 포스테리어 인스테빌리티에 대한 체크가 필요한 경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야겠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트리트먼트 방법은 그레이드 1, 2 PCL 럽처 아이솔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컨저버티브 트리트먼트하고 아이솔레이티드 그레이드 3 PCL 럽처에서 마일드 심톰이나 로우 디맨드 있는 경우 컨저버티브 트리트먼트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PCL 테어 컴플리트 럽처 있고 콘커미넌트 인저리 있는 경우 메니스커스라든지 다른 또 뭐 리가멘트 인저리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되겠고요. 심토매틱 한 아이솔레이티드 그레이드 3 컴플리트 PCL 럽처 그래서 컨저버티브 트리트먼트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적으로 치료하는 게 원칙이겠습니다. 또한 크로닉 그레이드 2 PCL 럽처에서도 OA 프로그레션이 좀씩 보여진다 그러면 수술적 치료에 적응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PCL 럽처에 대해서 수술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타이완에서 2005년에 나와 있는 2015년까지
169명의 PCL 럽처 환자에 대한 코호트 스터디 결과를 보면 PCL 테어가 없는 환자에 비해서 PCL 테어가 있는 사람들에서 확실히 미니스커스 테어라든지 OA 프로그레션이 훨씬 더 높은 빈도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이러한 PCL 환자들에서 리컨스트럭션을 했을 때 이런 클리니컬 아웃컴을 좋게 바꿀 수 있다. 따라서 PCL 인저리가 있는 경우 가능한 빨리 리컨스트럭션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대 장종범 선생과 이용석 선생님의 논문을 보면 컨저버티브 트리트먼트 환자군과 리컨스트럭션을 했던 환자군에서 두 그룹을 봤더니 확실히 리컨스트럭션을 한 환자들이 컨시스턴트 스테빌리티를 보이고 만족도도 높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게 리코멘드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논문의 단점은 이 두 가지 군이 서로 다르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한 치료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라프라드가 굉장히 중요하고 재미있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2015년에 그 AJMS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ACL 리컨스트럭션에 비해서 PCL 리컨스트럭션은 과거에도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래서 아이솔레이티드 PCL 럽처 그냥 컨저버티브 하는 게 일반적인 추세였는데, 이렇게 안 하고 크로닉 PCL 인서피시언트가 있는 환자들에서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OA 프로그레션한 환자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수술 방법도 많이 좋아졌고 여기에 대한 바이오메카니컬 스터디도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서지컬 리컨스트럭션을 해서 빨리 아이솔레이티드 되든 컴바인드든 PCL 럽처이든지 빨리 니 펑션을 리스토레이션 하는 게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현재는 PCL 인저리에 대해서 과거에 좀 더 컨저버티브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오퍼러티브 트리트먼트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목표는 포스터럴 엑스트를 줄이고 노멀 카이넥스와 조인트 펑션을 리스토레이션해서 환자 리절트와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넌 아나토미가 아이소메트릭 포인트에 리컨스트럭트 했지만 요즘은 아나토미간 포인트에 수술을 하고요. 아나토미각의 싱글 번들, 안테로라테랄 번들을 리컨스트럭션 하거나 또는 안테로라테랄 번들과 포스테로 메디얼 번들을 두 개를 다 리컨스트럭션 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방법으로는 트랜스티비얼 테크닉과 티비알 인레이 테크닉 두 가지 방법이 있고, 더블 번들 리컨스트럭션을 하더라도 대개의 경우에는 페머럴 터널에는 투 번들이지만 티비알 터널은 싱글 터널로 수술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트랜스티비알이냐 또는 티비알 인레이 테크닉에 대해서는 클리니컬이 서로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랜스티비알이 수술 시간도 짧고, 그렇지만 이제 문제 다 아시는 것처럼 킬러턴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 알려져 있고요. 티비알 인레이 테크닉은 킬러턴은 없지만 수술 시간이 많고 그것도 컴플리케이션 생길 가능성이 좀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트랜스티비알 테크닉을 쓰면서 킬러턴을 줄이기 위해서 터널 위치를 안테로 미들에서 안테로 라탈로 바꾼다든지, 터널을 라스핑하고 챔퍼링해서 좀 더 날카로운 마진을 스무싱하게 한다든지, 또는 피모랄 터널 끝에서 어퍼처 픽세이션을 해서 킬러턴을 없애는 방법이나 PCL 랩넌트를 살려주면서 완충작용을 해주는 방법, 그리고 초기부터 ROM을 시키지 말고 임모빌라이제이션을 좀 시켜서 어느 정도 힐링이 되고 나서 하자라는 딜레이드 ROM 엑서사이즈 개념들이 다 발달되어 있습니다. 싱글 번들이냐 더블 번들에 대해서는 좀 더 컨트로버시가 있습니다. 바이오메카니컬한 어스펙트에서 보면 확실히 더블 번들 리컨스트럭션을 한 게 포스테리어 트랜스레이션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건 확실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클리니컬한 면에서 많은 스터디들에서 두 가지 차이의 수술 방법에는 차이가 없고, 메타 애널라이시스에서도 서로 간에 차이가 없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아직까지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스태블리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로그래프트와 오토그래프트 입장에서도 서로 간의 차이가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렘넌트 프리저베이션 요즘은 대부분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에 프로프리셉티브 펑션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PCL 그래프트의 힐링을 촉진시킬 수 있고, 포스테리어 엑스티라든지 또는 클리니컬 스코어도 향상시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수술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 트랜스티비알이냐, 인레이 테크닉이냐, 또는 싱글이냐 더블 번들이냐, 오토그래프트를 쓸까 알로그래프트를 쓸까, 렘넌트 프리저베이션을 할까 말까, 여기에 대한 거는 우리 이대희 선생님이 논문에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고 계셨죠.
성공적인 PCLR을 위해서는 핵심은 수술 집도기가 어떤 수술 방법에 가장 익숙하고 그리고 잘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 같다라고 논문에서 한번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방법과 그리고 렘넌트 프리저베이션은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싱글 번들 리컨스트럭션은 아나토미학의 안테로라타랄 번들, 피머럴 터널과 TBR 터널 위치에 라타랄 번들 쪽에 터널을 뚫어서 만드는 방법이 되겠고, 더블 번들 경우에 TBR 터널은 한 위치에서, 아까와 비슷한 위치에서 TBR 터널을 만들면서 피머럴 터널의 위치를 두 개를 같이 만들어주는 원 TBR 터널 플러스 투 피머럴 터널 테크닉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프라드는 이때 가이드가 들어갈 때 포스테리어 샴페인 글래스 드롭오프에서 약 7mm 앞에 쪽에 가이드가 들어가서 한 5 내지 6mm 정도의 리머를 뚫게 되면 포스테리어 코텍스가 살짝 남는 정도까지 붙이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더블 번들의 경우에는 각각의 안테로 라타랄 번들과 포스테리어 라타랄 번들의 위치를 만들고, 이때 두 개의 사이에서는 2mm 정도의 브릿지를 남기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대개 TBR은 안테로 미디얼 TBI 안테로 미디얼에서부터 터널을 뚫어서 PCL의 센터 앞에 말씀드린 번들 리지 부위, 그 부위까지 들어가는 게 맞겠고, 위치로는 약간 라타랄 TBR 스파인의 just medial 슬롭 정도, 이 부위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보시는 것과 거의 비슷하겠습니다. 제가 수술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안테로 라타랄 포탈을 통해서 이렇게 가이드를 넣고요. 그리고 위치를 리머를 넣어서 어느 위치가 아티큘라 카틸리지에 딱 붙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여기서 인사이드 아웃으로 터널을 뚫습니다. 그리고 알로그라프트, 애킬레스 알로그라프트를 쓰기 때문에 픽세이션 하기 전에 꼭 이렇게 노처로 노칭을 해서 이렇게 인터페런스 스크루가 들어가기 편하게 하고요. PCL 리컨스트럭션의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포스테리어 포탈을 어디에 뚫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쉐이브라든지 가이드라든지 이렇게 부드럽게 포스테리어 리세스 쪽으로, PCL의 리세스 쪽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위치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할 때 PCL 리컨스트럭션의 가장 중요한 거는 포스테리어 미디얼 터널을 포탈을 어디에 뚫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septal 포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이드를 빼고요. 가이드를 빼고 나서도 위치는 어느 정도 조그만 4mm 리머에서부터 5, 6mm 리머를 올리면서 조금씩 크게 사이즈를 만들다 보면 위치는 어느 정도 교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처음부터 9mm, 10mm 리머를 사용하는 것은 권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안테로 라타랄 포탈을 통해서 애킬레스 알로그라프트를 넣고요. 그리고 안에서 이렇게 그래프트를 TBR 터널 쪽으로 빼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처를 만들어 놓은 부위에 이렇게 인터페런스 스크루를 박으면 애킬레스 알로그라프트의 보온 포션이나 텐데너스 포션의 인저리를 훨씬 더 줄일 수 있고요. 90도 플렉션 상태에서 잡아 당기면서 이렇게 픽세이션하면 스트롱한 픽세이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2살 남자 환자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2010년대 AJSM에 발표했던 것처럼 트랜스 TBR 테크닉으로 하고 싱글 번들 리컨스트럭션을 하더라도 충분한 스테빌리티를 갖고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싱글 번들 PCL 리컨스트럭션을 하고 있고요. 안테로 라타랄 번들의 피모랄 터널 센터를 만들고 있고, TBR는 가급적이면 안테로 라타랄 번들보다는 좀 PCL의 전반적인 오버올 센터 쪽에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세 남자 환자이고 10.1mm 정도의 포스테리어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있는 환자에 대해서 똑같이 수술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지금 팔로업 MRI 찍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미디에이트 포스트오피 CT인데요. 피모랄 터널의, TBR 터널의 위치가 바로 조인트 라인 바로 아래에 있으면서 이렇게 포스테리어 코텍스를 살짝 남기는 정도로 TBR의 터널 위치가 좋은 걸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년 후에 팔로우 MRI에서 그래프트가 잘 돌아가는 거 볼 수 있고요. 4년 지나서 스트레스 뷰 찍어봤을 때 2mm 정도의 포스테리어 인스테빌리티를 디스플레이스를 보이는 아주 큰 리저트를 보이는
경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프트 픽세이션 할 때 싱글 번들의 경우에는 90도 니 플렉션 상태에서 하겠고요. 더블 번들인 경우에는 안테로라탈 번들은 90도 정도에서, 그리고 포스트로 미디얼 번들은 0도 상태에서 그래프트 픽세이션 하는 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PCL 리컨스트럭션의 결과가 항상 일정하냐에 대해서 여러분들 항상 좀 더 퀘스천 가지고 계실 텐데, 좋은 논문이 2019년에 케이스타에 발표되었습니다. 2년 지나고 5년 지날 때까지 보면 되게 2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굉장히 좋은 스테빌리티가 갖고 있다가 5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한 5mm 내로 좀 더 흔들거리는 게 좀 더 증가하더라라는 얘기 있고요. 이러한 경우에서 티비아가 좀 더 플랫한 사람들이 포스테리어 슬롭이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인스테빌리티가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PCL 리컨스트럭션 할 때 아무리 테크닉이 좋으냐 뿐만 아니라 환자가 가지고 있는 해부학적 모양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결과가 디토레이션 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또한 과연 스켈레탈 임머추어 환자한테 이렇게 PCL 리컨스트럭션을 할 수 있냐에 대해서 2017년에 또 케이스타에 나와 있는 논문을 보면 되게 괜찮았는데 한 케이스 경우에서는 LLD가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 PCL 리컨스트럭션의 옵션은 트랜스티비얼 테크닉이고요. 싱글 번들 리컨스트럭션을 하고 있고, 에큐레스 알로그라프트를 하고 있으며, 랩넌트는 반드시 프리저베이션 하는 방향으로 수술하고 있습니다. 정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절 사이에서 완충작용을 하는 연골이 손상되어 발생하는 관절염. 아날제식과 엔세이드는 통증 및 염증을 경감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관절염의 근본적인 진행을 억제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관절염 치료에는 관절염의 진행을 억제하는 드모아드 계열 약물이 필요합니다. 조인스는 다양한 드모아드의 기전으로 연골을 보호하기 때문에 OA 및 RA에서 연골의 손상과 관절의 파괴를 억제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연골 보호 관련 사상 임상에서 조인스는 신체적 기능 및 통증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 1년간 조인스를 투여한 환자에게서 디제믹 인덱스 변화량을 측정, 연골 구성 성분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2년간의 장기 투여 시에도 위약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골 보호 효과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인스와 함께하면 관절염의 근본적인 원인 치료가 가능합니다.